두 번째,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. 네. 고양 일산 연립주택 기준 기종률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일 날 토론회에서 네.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죠. 네네. 이처럼 일기 신도시마다 용적률 기준이 상이한 이유와 어떤 용적률 차이가 적당한지 도의 의견을 묻고 싶고,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 시 용적률 기준을 상향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, 고양시가 지금 170% 연립주택에 한해서, 그리고 분당은 예를 들면 분당은 250%, 아파트는 저희는 300, 분당은 327% 이렇게 용적률이 상이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. 일단 기준 용적률이 무엇인가, 지금 말씀하신 게 기준 용적률 말씀하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기준 용적률은 어디까지 이 계획 도시는 다 들어 올린다면 견딜 수 있는 거야. 상수도, 하수도, 교통, 공원, 학교 등의 용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리미트입니다. 그런데 시 입장에서 추가로 하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카드가 추가로 내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면, 그러니까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량과 기반시설 용량과 추가 설치 계획, 그 실현 가능한 이 계획을 합해서 이걸 기반으로 가능한 적정 개발 용량이 기준 용적률이라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당연히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나 또 새로 설치하는 여건, 또 재정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다른 것이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, 이제 또 연립에 들어가서 같은 성남 분당하고 고양 일산의 같은 그 연립주택이 그런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 여건, 건축 디자인, 그리고 시에서 생각하는 도시의 판단하는 기준, 가장 큰 기준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지속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? 지속 가능성 측면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, 경제, 환경, 그리고 사회, 시민들 간의 갈등은 없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문제가 없는 범위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, 고양시는 또 다른 시티 매니저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요소들 측면에서 볼 때 용적이 다르게 더 낮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?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시장군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, 다만 실수했을 때, 생각에 오류가 있었을 때 이 용량을 추가하는 기준 용적을 만들면 그거는 타당하지 않겠네요, 더 낮추세요 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질 것 같은데, 더 안정적으로 안전율을 적용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들어 올리게 하는 결정은 우리 도에서는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경기도는 입안권자, 즉 고양시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다,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일산은 지금 인구 한 24만 명 정도 신도시에 살고 있고, 일기 신도시에. 네. 분당은 32만 명 정도 현재 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분당이 계산해서 요번에 기본 용적률을 만들 때 보니까 지금 자기들 용적률대로 바꾸면 1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추가될 거라고 계산하고, 일산은 한 6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기반 시설에 앞으로 확충되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더해서 현재 지금 발표한 기준 용적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그렇다 그러면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지금 확충 계획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. 아니, 그러니까 네. 그 네. 안에다가 시장의 자기의 재량권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. 그거가 많이 한다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질 것이고, 네네. 그것을 제한적으로 둔다 그러면 용적률은 자동으로 낮아지겠죠. 네네. 지금 그걸로 그것이 그 확충 계획
또 타당한지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.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. 아니 근데 뭐 이 타당할 것이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잡힌 거는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렇죠. 너무 작게 잡혀서 이 시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써 이 지금 확충 계획이 조금 모자란 것은 보충하라고 말씀 안 하실 거라면서요. 이야기야 하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이야기는 하실 겁니까? 그 그럼 상의- 그런 그 지금 조율을 거치는 상의는 해보는 거죠. 협의는 해볼 수 있는 거죠. 예. 지금 고양시에서 지금 의견 청취 기간입니다. 네. 지금 의견 청취 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고양시의 기본 용적률이 정해집니다. 그 용적률이 그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 이해하고 만약에 바람직하게 확충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이 용적률이 굳어진다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 시장의 재량권에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? 그 저밀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시장의 그 정책 목표가 그러니까 고양시가 108만이나 되는데 시장 건가요? 어떻게 시장이 혼자 그걸 결정하죠? 그건 시장 혼자 결정된 건 아니고 시민이 뽑은 시장과 공무원들과 의회 의견 청취까지 프로세스를 다 거치면서 결정된 사안이잖아요.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의원들이 적정한 자기의 그 의결권을 행사하겠죠. 네.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청취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고양시 의원들이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 청취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.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. 네,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또한 고양시의 결단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도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복을 복이다. 니네가 뽑은 시장이니까 니네가 뭐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니네가 그건 책임져야 된다. 그 얘기군요.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는 시민들에게 의견 소통을 위해서 시민협치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시민들 지금 만나지 않은 시민들 지난번에 만났던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의견을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그 목소리를 지금 오준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그런 목소리를 감안해서 시와 논의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. 하는데 강요는 할 수는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는 뜻입니다. 지금 그 이 기본 용적률은 사실 사업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못하게 될 것이고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, 연립들, 빌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게 된다면 도시의 순순환이 막히고 정체된 도시로 그냥 늙어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고양시로 봐서도 고양 시민으로 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 아마도 몇 년 지나면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지금 장항 택지지구 개발도 하고 있고 창릉 신도시도 개발하고 있고 요번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9,400 세대가 또 들어오고 도대체가 이 인구는 지금 여기 인구 과밀 억제 지역이에요. 그런데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는 고양시예요. 제가 볼 때 이 창릉 신도시가 되고 나면 한 130만에서 135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경기도 최대의 도시가 시장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지속성장이라는 그 푸른 녹지 품고 뭐 요런 저밀도 개발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순순환을 하게 해서 새로 짓고 부시고 해야지만 어느 정도 도시가 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
고양시에 지금 기본 용적률 정하는데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정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오준환 의원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. 우리도 훨씬 더 그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듣고 그 목소리가 0.1클릭이라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면서 현명한 대답을 찾아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. 네.